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속에 다시는 만나기 싫은 최악의 룸메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또라이 같은 룸메 만나면 진짜 그 고통이 상상 이상이잖아요. 오늘의 스토리는 그 또라이를 넘어선 악몽 같은 룸메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5년에 국내 유명 게시판에 소름 끼치는 룸메 실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게 돼. 이 글은 인기 급상승에 오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근데 이런 커뮤니티 특성상 좀 주작인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걸 의식해서 그러는지 글쓴이는 계속해서 실화라는 걸 강조하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대학교 신입생이던 A씨가 기숙사를 신청해서 4인실에 배정을 받게 돼. 근데 대충 명단을 보니까 3학년 선배 2명, 2학년 선배 1명, 그리고 신입생인 A씨까지. 그렇게 4명이 함께 지내게 된 거지. A씨는 개강 전에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정리하려고 기숙사 방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돼. 잠깐 이 기숙사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한쪽 옆면에 큰 창문이 하나 있었었고 양 옆으로 2층 침대 2개가 놓여져 있었어.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도 4개가 있었고. 보니까 책상 3개에는 햇볕도 잘 들고 좀 밝은데 나머지 하나가 햇볕이 안 들어서 그런가 그늘지고 좀 어둡더라고. 이때 A씨는 자기가 막내니까 좋은 자리는 선배들한테 양보하자 싶어서 구석에 있는 제일 어두운 자리를 골랐어. 침대도 편한 1층 대신해서 2층을 선택했었고. 기숙사 첫날 밤은 A씨 혼자 보내게 돼. 어떤 룸메이트가 올지 너무 기대됐지. 기왕이면 한 학기 내내 같이 살 건데 성격 맞으면 좋잖아. 그리고 이 방 앞에 그 룸메이트들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 그거 보면서 언니들 진짜 예쁘다. 빨리 친해져야지 하면서 설레어 했었어. 그리고 다음날 A씨가 수업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어제 책상에 가지런히 놓아놨던 뭐 화장품, 책 뭐 이런 물건들이 전부 자기 침대에 막 던져져 있는 거야. 심지어 화장품 하나는 뚜껑이 열려서 파우더 가루가 전부 다 쏟아져 있기도 했었고. 게다가 자기 책상을 보니까 다 묵은 과자 봉지랑 뭐 낯선 화장품들이 너저분하게 그냥 놓여 있더라고. 아, 참, 너무 당황스럽잖아. A씨가 멍하니 서서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 근데 마침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 딱 얼굴을 보니까 사진 속에 있던 3학년 룸메 중에 하나더라고. B씨라고 부를게. 당황한 A씨가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B씨가 먼저 너 몇 학년이야? 물어보더라고. A씨가 1학년이요 라고 하니까 표정이 싹 바뀌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야. 선배한테 먼저 인사 안 하냐 이거지. 이때 A씨는 단번에 자기 물건을 건드린 게 이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어. 순간 진짜 열받았는데 일단 첫째 날이기도 하고 또 선배잖아. 마지못해서 인사를 했지. 그리고 나서 자기 물건은 왜 저렇게 해놨는지 물어봤어. B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기숙사는 대대로 그 고학년한테 선택권이 있고 자기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늘진 그 책상을 꼭 써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A씨 물건들을 그냥 맘대로 던져놓은 거고. 사과는 뭐 한마디도 없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자긴 나름대로 양보해서 그 구석자리 쓴 거고. 짜증은 났는데 선배고 첫날이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자 싶었어. 뭐 그렇게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그날 밤 A씨가 자려고 불을 끄려고 했었거든. 근데 B씨가 갑자기 빽빽거리는 거야. 자긴 불이 켜져 있어야지 잘 수가 있대. 근데 단체 생활하는데 이건 아니지. A씨가 한 번 더 진짜 묵했는데 그래도 며칠만 버티고 다른 룸메 들어오면 좀 나아지겠지 싶어서 또 그냥 넘어갔어. 결국 A씨는 이불 뒤집어 쓰고 꾸역꾸역 잠에 들었고. 이후 B씨의 기행은 계속돼. 어느 날은 A씨가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수건 깜빡해서 다시 나왔거든. 근데 딱 보니까 B씨가 그 A씨 침대 구석에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자기 침대에다가 과자 먹은 걸 이렇게 쓱쓱 닦고 있더라. A씨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핀잔을 줬는데 반응은 황당해.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너 정신병자냐고 오히려 A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렇게 악몽 같은 며칠이 지나가고 드디어 나머지 룸메 2명이 기숙사에 입사하는 날이었어. 한 명은 조용한 성격의 3학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딱 봐도 꾸미는 거 좋아하는 2학년 선배였어.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그 모든 룸메들이 같이 인사도 나누고 저녁에 입술 기념으로 다 같이 치킨을 시켜 먹기로 해. 공평하게 1인 1닭 하자고 해서 총 4마리 시켰었고 배달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B씨가 막 갑자기 자기께 너무 양이 적은 것 같다면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A씨한테 자기 거랑 바꾸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A씨는 그냥 대들어서 좋을 거 없다 싶어서 그냥 순순히 치킨을 바꿔줬어. 근데 이번에 치킨 양념이 너무 적다, 맛이 좀 다른 것 같다. 계속 투덜거리더라. 그러더니 자기가 쪽쪽 빨던 그 닭다리를 갑자기 2학년 룸메 그 치킨 상자에 푹 담그더라. 그 2학년 룸메가 놀래가지고 좀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자기 거랑 양념이 다른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데 그래도 자기가 먹던 걸 그걸 왜 담그냐고. 아니면 그냥 말이라도 하든가. 어쨌든 다들 잘 먹고 이제 정리하려는데 B씨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겠다면서 자리를 피해. 그러니까 뒷정리를 미루는 거지. 근데 이 꼴이 진짜 너무 얄밉지 않아? 이후에도 아슬아슬한 기숙사 생활이 이어지던 중 치킨 사건 이후로 한 4일 만의 일이었는데 바로 이때 사건이 벌어지게 돼. 2학년이던 룸메 C씨는 워낙 패션에 관심 많아서 옷이 되게 많았거든. 날 C씨가 옷을 고르면서 A씨랑 대화를 막 나누는데 흰 옷이 너무 많아서 입고 다니려면 조심해야겠어 이런 내용이었어. 당시 방에는 문제의 B씨도 함께 있었었고 그러다가 기숙사에서 간식 나눠준다고 잠깐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A씨랑 또 C씨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B 얘가 어딜 갔는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둘이 할 거 하고 있는데 C씨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누가 자기 흰색 원피스에다가 함부로 입어본 것처럼 파운데이션이랑 립스틱이 막 묻어있던 거. 심지어 겨드랑이 아래쪽은 살짝 터져 있기도 했었고. 방금 전까지는 새하얀 옷이었잖아. 이걸 누가 그랬겠어? 열받은 C씨는 B가 돌아오자마자 이거 입어봤냐고 막 따졌지. 근데 얘가 엄청 뻔뻔하더라고. 증거 내놔라. 내가 그걸 왜 입냐. 한 사람 잡지 마라. 이러면서 언성이 높아지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심증만 있는 거잖아. 계속 아니라는데 이제 더 우기기도 좀 뭐한 거야. 결국 그렇게 찝찝함만 남기고 사건은 일단락돼. 하지만 B랑 C의 사이는 완전히 싸해지는 게 당연했지. 자, 그러다가 모두가 그 폭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3학년 또 다른 룸메 선배가 평소에 되게 아끼던 향수 하나가 있었었대. 근데 그게 반으로 줄어있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의도적으로 뿌린 듯이 방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었고. 근데 이게 우연인지 뭔지 당시 그 방 안에는 B씨만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3학년 룸메가 B씨를 추궁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쓰는 그 구강 청결제 냄새래.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에 그 뻔뻔함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B씨를 제외한 3명의 룸메는 결단을 내리게 돼. 그러니까 아예 이 상습적인 절도 장면을 확실하게 잡아서 기숙사 측에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징계나 어떤 조치를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노트북을 켜놓고 카메라를 켜둔 채 외출하게 돼. 분명 B씨가 혼자 방 안에서 있을 때 뭐라는지 다 찍힐 테니까. 그날 저녁 셋은 그 기숙사로 돌아와서 얼른 그 녹화된 내용을 확인했어. 근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찍혀져 있었지. 방 안에 혼자 남겨진 B씨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그 2학년 C씨의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홍삼 절편통을 열어서 그냥 혼자 막 꺼내 먹더라. 그러니까 남의 걸 맘대로 먹는 거야. 아, 그래, 뭐 그냥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충격적인 행동은 그때부터였어. 갑자기 자기 코를 막 파더니 그 손을 절편통에 넣고 휘휘 젓는 거야. 그리고는 C씨 베개랑 이불에다가 손 그냥 쓱쓱 닦고 혼자 희죽거리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C씨는 진짜 비위가 상해서 토할 것 같았대. 어쩐지 자기가 그 홍삼 절편을 먹을 때마다 기분 나쁘게 웃어서 짜증났었거든. B씨의 기회는 계속돼. 이번엔 1학년 A씨의 옷장을 열더니 막 옷들을 쓰레기통에 막 넣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옷을 다시 꺼내서 걸더라고. 또 그때부터 30분 후에 B씨가 갑자기 알몸 상태로 방을 빙빙 돌더니 자기 몸에 나머지 그 3명의 물건을 마구 분지르는 그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아, 얘 진짜 왜 이래? 룸메들의 멘탈은 산산조각이 났어. 그래서 학교가 아닌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지. 이후에 B한테 신고 사실을 알려줬는데 애가 막 격분을 하더니 C씨를 때리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이게 꽤 심각했는데 C씨가 막 코피도 나고 광대도 부어올라서 전치 5주를 판명받아. 결국 B씨는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끝까지 혐의는 부인하더라고. 다행히 복도 CCTV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어서 그 폭행건에 대해서도 조사받게 돼. 그리고 나머지 3명 역시도 대질신문을 봤는데 그 대질신문은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의 진술이 심하게 차이날 때만 이루어지거든. 이게 고소사건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의 입장이 그렇게 좁혀지질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소송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C씨가 전치 5주까지 나온 상황이잖아. 근데 B씨한테 상황은 너무나 불리했지. 그러니까 합의금을 두둑히 주거나 아니면 아예 징역을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이쯤 되니까 B씨가 태도를 싹 바꾸더라. 무릎 꿇고 막 미안하다면서 싹싹 비는 거야. 아이, 근데 또 그런 모습 보니까 룸메 3명이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합의금이나 적당히 받고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B의 제안은 합의금 2만 원. 그게 자기 전 재산이라는 거야. 아, 지금 장난해? 결국 B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해. 그렇게 마지막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피고소인란에 적혀있는 이름이 좀 낯선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 당황한 셋이 경찰한테 이 이름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경찰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그 B씨 이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알고 있던 그 이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원래 알고 있던 이름이 제시카라면 서류에 적힌 이름은 제니카였던 거지. 근데 이상해. 분명히 B씨 학생증에 적힌 이름은 제시카였거든. 그럼 둘 중에 뭐가 본명인 거야? 결국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학적 조회를 진행했고 세상에. 아니, 애초에 B가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게 알고 보니까 그 학생증의 진짜 주인은 B씨의 친동생이었어. 그러니까 동생이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언니 B씨가 도박으로 전세금을 날렸고 이제 갈 곳이 없어지니까 동생한테 야, 내가 니네 기숙사 살까? 라고 물어봤고 동생은 거기에 찬성을 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자기 남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하더라고. 언니랑 동생 둘이 되게 닮기도 했었고 또 기숙사가 그 카드만 찍으면 출입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동안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이 와중에 그 B씨는 협박을 하더라고. 합의 안 해주면 저주하겠다, 뭐 탈옥해서 니 죽이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지만 끝까지 합의는 없었고 협박한 걸로 그 접근 금지 처분도 내렸어. 이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B씨는 좀 왔다 갔다 그런 기행을 보였고 결국 정신감정까지 진행됐어. 재판 1심에서는 폭행과 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고, 기숙사에서 만난 그냥 그 또라이 그 자체인 거지.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그 룸메 3명도 나란히 휴학하게 됐대. 그럴만하지. 자, 다 듣고 보니까 어때? 왜 주작 같아? 근데 실제로 2019년에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이유 때문에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에 법적 다툼까지 번졌던 사건이 있었던 거지. 이게 한 명이 기숙사에 몰래 카메라가 있는 것 같다고 룸메를 신고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룸메는 누가 자꾸 자기 물건을 뒤지고 훔쳐가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설치했다고 한 거야. 실제로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 책상을 뒤지는 룸메의 모습이 담겨 있었었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그 합의로 끝나긴 했지만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다고 해. 나는 그냥 아직 가족들하고 살아서 기숙사나 룸메랑 살아본 적은 없어. 근데 각자 다른 배경에서 살던 사람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어쩔 때는 그 상상 이상의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그럼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였습니다.